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 지니 아줌마예요. 지니 아줌마가 오늘은 왜, 책을 안 들고 나왔지? 이렇게 엄마들이 지금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음, 여러분들과 약속했듯이, 제가 아이들의 책을 읽어주는 요즘, 북카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4차 산업 시대에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아이들의 책을 재밌게 즐겁게 상상력이 풍부하도록 제가 도우면서 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그걸 제가 꼭 해야 할 일이고 하고 싶었던 일이고 제가 동화를 이렇게 지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책을 읽어주면서 공감하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세계에서 머무르면서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동화를 만드는 게 제가 가지고 있던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 꿈을 한 걸음을 내딛었어요. 그래서 한 걸음을 내딛었는데 벌써 징검다리가 두세 개나 건넜어요. 이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이 조금, 이거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닐까? 그러니까 나 혼자서 망망대해에 배를 띄우고 그냥 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다가 어, 구조선도 만날 수도 있고 또 섬에 도착할 수도 있고 또 헬기를 타고 가다가 나를 또 볼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나를 볼 수도 있고 이래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런 기분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숲속에 아무도 없는 집을 지어 놓고 제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 생각했던 것보다 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네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일단 숲속에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숲속에다 어른들이 집을 지어 놓으셔서 숲속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그런데 숲속에서 자랄 때 친구가 별로 없죠. 거기는 이제 사찰이 있고 암자가 있고 이래서 그 사찰 암자에 놀러 온 친척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랑 놀기도 하고 해서 친구가 별로 없었지만 가끔씩 이렇게 등산을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온다든지 하는 그런 관광객들이 있었어요. 등산객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놀러를 오면 저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다가 또,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이렇게 정치에도 관심 많으시고 문화에도 관심 많으시고 교육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이어서 작은 도시지만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를 왔어요, 집에.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숲속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 집처럼 있지만 우리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음과 동시에 우리는 숨어 있는 집에서 밖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저기 뒤에도 숨어 있는 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러면 그 집은 의미가 있고 거기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렇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처럼 제가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서론이 너무 길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많이 이렇게 머리 아픈 주제가 아니에요. 네,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뭐냐 하면은요. 지난번에는 엄마들 대상으로 함께 행복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부의 추월 차선을 갈 수 있는 더 빠른 지름길은 행복의 추월 차선이라고 제가 서두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행복의 추월 차선을 벌써 타시고 이거네. 난 벌써 타고 있었네. 몰랐네. 내가 행복의 추월 차선을 타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난 계속 부의 추월 차선, 옆 차선만 계속 기웃거리면서 언제 차선을 바꾸지? 그 생각만 하고 살았구나. 내가 갖고 있는 걸 더
이 차선을 잘 유지해서 가면 부의 추월 차선과 만나게 되는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번 유튜브에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부수적인 걸로 더 디테일하게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면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해요. 네. 여러분, 지금 나는 행복이라는 글 자체가 나한테는 안 맞는 옷이야. 난 지금 너무 힘들고 문제로 꽉 둘러싸여서 행복이라는 게 나랑은 어울리지 않는 옷이고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나는 지금 숨이 막히고 너무 힘들어. 아이 육아도 겨우겨우 하고 정말 힘들게 사는데 지니 아줌마가 나와서 행복이라고 말하고 부의 초월 차선을 탈 수 있는 빠른 방법이 행복의 초월 차선이라 하니까 내가 뭐 클릭을 해봤는데 나랑 너무 동떨어진 얘기 같아.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이해해요. 그렇지만 저도 이렇게 다복한 가정에서 계속 부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산 사람이 아니라 저는 어릴 때는 좀 가난한 생활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제가 어릴 때는 누구나 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다 가난했어요. 특별한 부유층이 한 10% 정도 있었어요. 지금 중산층의 규모가 넓잖아요. 그때는 부유층이 딱 있고요. 그 이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네. 그랬던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힘듦과 그 가난과 그 마음을 이해를 해요. 네.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지내면서 또 제가 또 한 사이클을 타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올라가면서 같이 우리 가정 규모도 같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제가 사이클을 타면서 부의 사이클도 한번 타보고 다시 내려와서 또 이렇게 사이클을 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벌은 안 되어봤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해줄 수 있는 것들이 책을 통해서 본 것도 많지만, 네, 부자나 훌륭하게 됐거나, 재벌이거나 부를 많이 누린 사람들의 부의 추월 차선도 읽어보고 책을 많이 접해서 간접 경험도 있지만, 제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좀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과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상담을 해올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상담하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구나. 그래, 역시 내가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생각과 내가 읽어왔던 책들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론을 뽑아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결론을 빨리 알면 삶이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다. 나도 도움을 받았고, 나도 체험했고, 나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제가 항해한다 그랬죠? 뗏목을 타고 저는 조그만한 배, 그래, 조그만한 돛담 배를 타고 저는 지금 항해 중이에요. 항해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턱 클릭을 했는데 만났는데 나와 생각이 내가 생각했던 생각에 공감을 한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난 저 생각은 못 했는데, 또 들어보니 저 생각도 맞는 것 같다. 이거 참 솔깃하다. 나한테 맞아. 그래, 좋아. 나는 이제 생각을 바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삶이 더 활력이 있어지고, 삶이 더 기뻐지고, 삶에서 조그만 보석들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그건 정말 멋진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을 위하여, 여러분 한 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한 분을 위하여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스페셜로.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계속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또 제가 겪었던 많은 일들을 이야기로 풀어내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공감도 하시고, 얻을 거 있으면 얻으시고, 버릴 거 있으면 버리시고, 아, 저 생각은 난 아닌 것 같아 하면 버리시고, 그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기뻐지고, 하루를 살았는데 오늘 어, 어제랑 달라. 지니 아줌마하고 이 길을 나누고 듣다 보니까 어제랑 달라. 나 어제랑 다른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그 꿈들이 여러분이 당겨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내는 그런 결실이 열매가 탁 손에 탁 쥐어졌을 때, 나 지니 아줌마랑 함께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서 같이 진행을 했는데 내 꿈이 생각보다 빨리 왔어. 너무 감사해. 뭐 이렇게 되면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 행복함이 함께 가야 해요. 네. 그 슬레임이 함께 가야 돼요. 네. 소풍을 갈 때도 그 그렇잖아요. 내일 우리 온 가족이 소풍을 나간다. 그러면 오늘 소풍을 가는 준비를 하면서 막 이렇게 물건들도 막 사고, 이렇게 맛있는 김밥도 사고, 막 요리도 하고, 아이들 과자도 사고, 간식도 사고, 내일 치킨은 누구네 가게에서 가져갈 건지 이런 거 정하면서 너무 기쁘잖아요. 네. 그렇게 기쁘게 준비를 해야지 소풍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마음이 누굴 위해서 소풍 가는 건지 모르겠다. 나 혼자만 너무 힘들다. 소풍 이거 다음엔 안 갈래. 뭐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짜증스럽게 준비한 소풍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함께 막 준비하면서 기쁘고 설레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 때 소풍 가기 전날처럼, 네. 그렇게 설레이고 또 수학여행 가기 전에처럼 막 설레이고요. 여름 휴가 받아놓고 벌써 막 2주 전부터 막 준비를 하고, 한 달 전부터 준비하죠. 막 수영복도 사놓고, 비키니도, 입어봐야지, 올해는. 하면서 준비해놓고, 막 모자도 사놓고, 해외여행을 갈 거면 뭐, 이렇게 비행기 예약도 해놓고, 호텔 예약도 하고, 막 이렇게 기쁘죠. 그런 것처럼 이룰 것에 대해서 행복하게, 기쁘게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은요, 그 행복자선을 타고 달려가다 보면 그 마지막 분기점에서 부의 추월 차선과 딱 만나게 돼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 경험일 뿐만 아니라 책에 읽어보면 그 많은 경험들이 나와요. 네, 많은 경험들이 나오고 거의 부를 이룬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면요. 그 자기가 주어진 조건에서 감사했거나, 네,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아닌데도 미리 당겨서 그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이미지로 그려놓고, 이미 이룬 것처럼 감사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설레임과 기쁨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 그 어느 시점에 대해서 그 지금 가고 있는 그 행복감이 계속 유지되면서 지금 좀 짜증스럽고 힘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미래에 내가 이룰 그 꿈 때문에 설레이고 행복함이 이 지금 짜증스러운 상황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휴가를 갈 거니까 휴가 가서 이렇게 여행할 기분을 미리 땡겨서 막 상상하면서 힘든 일을 업무를 하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막 설레 위해서 달력에 이렇게 하나씩 짝짝짝 끄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네, 그거예요. 네,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다 보면 그 여행에 갔을 때 두 배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속히 이루어지고 꿈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잠깐만요. 부의 추월 자산을, 책이 나와 있고 인터넷에도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사람들이 부의 추월 자산을 타는 방법에 대해서 저자가 말했던 내용들을 다루어 주고요.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들을 때는 그래 그래 나도 타는 거야 너무 쉬워 그래 그거 뭐 어렵나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부의 추월차선을 한번 타볼 거야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현실에 가면 그게 또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그게 실천이 잘 되지 않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은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어, 행복 2잖아요. 지금 행복 2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행복을 먼저 가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에 대한, 조그만 것들에 대한 내가 돌아보면서 행복을 찾아서 걸어두는 거예요. 네. 걸어두고 놓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늦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넘어갈 때, 어, 오늘도 바쁘네. 똑같은 일상이네.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쳐. 너무 숨 막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 오늘 하루가 더 나한테 주어졌네. 너무 감사하네. 자, 오늘 하루는 이 겨울이 오는 첫 겨울이 오는 이 시간에는 내가 오늘은 뭘 조금 다르게 해서 행복함을 누릴까? 이런 생각부터 하고, 오늘은 어떤 업무를 기쁘게 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방패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나한테 주어진 가중한 업무들과 그 모든 스트레스에서 조금 느슨해지는 거예요. 느슨해져서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문제에 막 눌려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이 조금 어제보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향하여서 내가 하나 더 뜨거운 가슴으로 용기로 그 문제를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행복이 쌓이게 되고요. 행복의 제일 첫 번째 키는요, 감사예요. 네. 억지로라도 감사하시고, 감사가 잘 되지 않으시면,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보다 더 안 좋았던 상황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그때보다는 더 낫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알게 모르게 베풀어진 그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때 나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고비를 잘 넘어왔어. 너무 감사해. 눈을 떠보니까 내 자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밥을 먹고 있어. 너무 감사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감사. 그렇게 찾아보시다 보면 그 감사가요. 너무 신기해요. 네. 그 감사가요. 안 될 것 같죠? 난 감사할 게 없어요. 난 너무 힘들고요. 나는 지치고요. 감사라는 글자 자체가 나한테는 안 어울려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다 보면 그 감사를 찾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종이를 탁 주면서 감사할 것들을 5가지만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노트에. 하면 처음에는 뭘 감사해?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말해요. 한데 이걸 정말 짜내어서 감사를 치약 짜듯이 짜내면은요. 5가지가 아니라 10가지 이상의 감사 조건이 나와요. 지금 이런 이런 상황에서요. 네. 그러면 그걸 하나씩 하나씩 머릿속에 묶어서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감사하다. 그래.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이건 감사하다. 또 이건 감사하다. 이렇게 5개씩 걸기 시작하면요. 매일매일 5개씩 감사 조건을 걸기 시작하면 표정이 바뀌어요. 그리고 표정이 바뀌는 동시에
행복의 추월 차선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 행복의 추월 차선을 타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하면은요. 내가 미래에 이룰 것들을 대해서 요즘 많이 책들에서 나오죠. 이미지 캡처를 하라고. 이미지 캡처를 해서 내가 이룰 꿈을 미리 이렇게 노트북이나 컴퓨터 바탕화면이나 이렇게 캡처해 두고 보고요 하면 그 꿈이 빨리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시크릿에도 얘기가 있고 근데 그걸 어, 제가 살던 시대에는 처음에는 컴퓨터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요. 저는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제가 참 좋아했던 게 글쓰기였는데, 지금도 동화를 짓지만 글쓰기였는데, 그게 왜 좋았나 하면은요, 저는, 어, 이렇게 있잖아요. 집이 막 근사하고 좋은 집도 아닌데, 그때는 저는 이제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을 떨어져 나와서 언니랑 나랑 이렇게 사남매가 있었는데 막내가 아들이거든요. 딸 셋의 아들 하나인데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유학 생활을 하면서 되게 자취방에 살았어요. 그게 소박하게 살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참 좋아하던 장면이 뭐였냐면 따뜻한 방에 동그란 테이블을 하나 갖다 놓고요. 거기에 스탠드를 하나 딱 조그만 거 얹어 놓고 노트를 갖다 놓고 테이블불을 탁 덮고는 노트를 갖다 놓고 차를 한 잔 갖다 놓고는 글을 쓰는 거예요. 책을 읽고. 그러면서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그 장면이 너무너무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기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다이어리를 참 많이 썼어요. 네.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휴대폰에다 다이어리를 하는 게 아니라 노트에 다이어리라는 노트가 나와서 지금도 나오죠. 그 다이어리 날짜에 맞춰서 다이어리를 쓰게 되어 있었어요. 메모 뭐 할 일도 쓰고 그랬는데 그 다이어리를 계속 쓴 거예요. 제가 쓰면서 오늘 있었던 일 적고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어요. 저는. 그래서 다이어리를 계속 썼거든요. 그 쓰면서 내가 쓰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꿈이 뭐고, 무엇이고, 내가 오늘 뭐 했는데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소박한 것들, 보석들을 주어서 거기에다 기록을 했는 거예요. 하면서, 다음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쓰고요. 뭐 길지 않아요. 세 줄, 네 줄. 그러면서 또, 나 미래에 뭐가 됐으면 좋겠다. 나 뭘 가지고 싶다. 뭐 이런 걸 자꾸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어느 날은 너무 머릿속이 복잡하고 혼란하고 막 다투거나 이런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은 또 그런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글을 쓰다 보면 여러분, 그 마음이 되게 차분하면서요.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샘을 이렇게 퍼올리는 거예요. 퍼올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다 보면 그 샘에서, 맑은 샘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달래주는 글들이 막 하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 나오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뇌에 있는 이 지혜가 나를 향해서 뭔가를 외치면서 뭔가를 쓰게 하고 그리고 나는 그 쓴 곳을 향하여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방향에 맞춰서 내 삶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거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요. 책으로 낸 것들을 읽어보면 거의 다 이미지 형상화부터 해서 쓰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붙이거나 해서 그 형상을 따라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 목표 방향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자꾸 가다 보면 그 목표에 어느 날 와 있어요. 어느 날 문득 나를 돌아보면 내 다이어리에 있는 내가 썼던 기록들에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네, 어렵지 않아요.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느꼈냐면요. 여러분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 뇌에게 이렇게 인지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뇌 박사님들 굉장히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 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창조주께서 만들어 주실 때 너무나 멋진 소프트웨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아이들에게, 5살짜리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갖다 주면 게임만 하잖아요. 게임만 하거나 아니면 스크린에 나오는 뭐 유튜브 영상이나 클릭해서 보고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나이가 많이 든 이제 언니 오빠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글도 쓰고 저장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하고 쇼핑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멋진 소프트웨어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몰라서 다 사용을 못해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못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소프트웨어를 잘 사용하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뭐부터 해야 되나 하면은요, 제가 이거 경험을 얘기해 볼게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행복 주얼 찻을 생각을 했냐면요. 첫 번째, 제가 어릴 때 숲속에서 살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어떤 사고를 가지신 분이었나 하면 교육자이셨어요. 이게 이사장이시고 이렇게 유치원을 경영하고 또 뭐,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재단에 이렇게 교육재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교육재단을 잘 경영을 하셨는데 그 물질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교육재단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게 너무 낙심이 되셔서 산속으로, 그러니까 은둔 생활을 하신 거죠. 산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오셔서 집을 지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거의 끊으시고 그렇게 지내셨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네. 그렇게 이렇게 활동하시던 분들이 산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다 끊기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계속 만나고 이러시더니만 다시 또 나가시더라고요. 다시 나가서 집은 여기에 거하되 출입은 계속 마을로 내려가서 일을 하시고 마을에서 모든 활동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걸 접으시고는 마음을 다시 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재기를 어떤 방향으로 하셨냐면 유치원을 하나 탁 세우셨어요. 그 시대에. 선구자죠. 네. 그 시대가 언제냐면 1900, 제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이거 다 나온다. 제가 태어나기 전이니까요. 1960년대? 예, 예, 60년대일 거예요. 60년대에 아버지께서 사립 유치원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장이 되시고 다시 어머니께서 이제 유아교육을 전공을 하셨거든요. 그때만 해도 교육 전공 1회일 거예요, 아마. 네, 대학 1회. 그때 최초로 생긴 유아교육 전공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하고 같은 그런 동기생이니까요. 원로 교수님. 네. 그래서 이제 유치원을 경영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피부로 그냥 이렇게 나는 그냥 거기서 살은 거예요. 유치원에서. 살면서 이제 유치원을 경영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자랐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요. 아버지께서 좀 특이하셨어요. 네. 아버지께서 이제 정치도 하시고 이제 막 국회의원 출마도 하시고 막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아버지께서 좀 특이한 면이 계셨는데 어떤 면이 계셨냐면 꿈을 항상 가지시는 거예요. 나이가 계속 들어가는데도. 근데 그 꿈이 약간 돈키호테적인 꿈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 어, 그 사립 유치원을 하니까 경제가 이렇게 확 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골이었기 때문에 유치원을 해도 뭐 이렇게 수강료를 제때제때 내는 것도 아니고요. 교육비 제때제때 내는 것도 아니고 항상 밀려서 이렇게 저기 원장님께서 수급을 하러 다니시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 꿈이 굉장히 원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그 숲속에서 어떤 구상을 하시냐면요. 큰 산 아래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요. 그때 암자가 절이 몇 개 있고 거기에 오솔길이 이렇게 되어서 있었어요. 그리고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거기에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놓고 내가 놓을 것이다. 놓고 그 다음에 공중 화장실을 다 이렇게 배치를 할 거고 그리고 케이블카를 산 꼭대기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탈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리고 전기가 들어오게 할 거다. 막 이렇게 구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마을 아래로 내려다보면 우리 아버지가 없어지셔서 마을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버지께서는 저기 마을 아래에서 막 이렇게 막 흔들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하시는 거냐 하면은 이제 구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낮게요, 안 낮게요? 낮죠. 네. 너무 신기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구상한 거가 것이 시간이 좀 지나서 이루어졌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구상하고 계속 그 방향으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 끌고 가시고 끌고 가시고 끌고 가시더니 뭐 결국 그 산에 물론 산 저기 위까지 도로가 난 거에 대해서 자연주의자들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파괴했다고. 그렇지만 너무나도 편리한 마을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나게 하시더니만 시간 좀 걸렸어요, 몇 년. 그러더니만 다시 전기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꿈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사세요. 네. 아주 집을 지어 놓고 멋지게 사세요. 네. 그런 걸 제가 보면서 너무 신기해서 저는 자라는 과정이 봤기 때문에 그 항상 외치시는 거예요, 말로. 언제 들을게요? 우리에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친구분들이 집에 놀러 와서 이렇게 차상을 이렇게 차려 놓으면 저희가 차를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어른들에게 탁 이렇게 갖다 주면 잘 마실게 이러면서 고마워 이러면서 차를 먹는데 차를 먹으면서 계속 대화를 하고 우리는 그 주위에서 노는 거예요. 놀면서 이렇게 귀로 듣는 거예요. 듣는데 설계를 계속 그 지인들에게 친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걸 제가 들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한 번씩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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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거야. 우리 마을은 전기가 들어올 거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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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 했는지 아세요? 이상하다. 돈키호테 같아 아빠는. 현실주의가 아니고 이상주의야. 이상해. 아 이상한 아저씨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말이나 돼? 지금 촛불 켜놓고 숙제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난 지금 오솔길에 빗물에 막 젖어서 학교를 간다고 하면서 그게 말이나 돼? 어떻게 돼? 하면서 다 학교를 다녔어요. 2년밖에 안 다녔지만 거기서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렇게 꿈을 향해서 설계를 하고 시인을 하고 선포를 하니까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교훈을 얻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머니께서 유치원을 계속 경영을 하시다가 나이가 이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제 기억에 어머니가 40대 초반이 다 될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40대 초반. 그래서 외할머니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얘야, 목욕탕에서 이렇게 서로 씻으면서 얘야, 너가 40살에 유치원 교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건 좀 나이가 너무 들었지 않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엄마가 원장님이지만 그 시골에서 유치원을 하시면서 40세에 막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조금 언밸런스적이다. 유치원 선생님이라면 좀 예쁘고, 조금 미스고, 막 이런 이미지였거든요. 그랬는데, 언밸런스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요, 이렇게 사립 유치원만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요, 앞으로 아마, 아직 생기지도 않았어요. 아마 정부에서, 나라에서 공립 유치원을 만들 거예요.
나라에서 경영하는 유치원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랬는데, 나라에서 유치원을 경영을 하게 되면 거기 제가 교사로 들어가서 제가 연령이 조금 더 쌓이면 제가 장학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또 여기 똥구렁을 잡는 분이 한 분 더 계시네.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자꾸 돈키호테적이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한단 말이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있잖아요, 여러분. 했을까요? 안 했을까? 장학사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요. 네. 어느 날 그 시골 병설 유치원에 교사를 모집을 하려 하다 보니까 유치원 교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게 되고, 그리고 초빙을 하시는 거예요. 청빙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유치원에 이 지역에서 가장 베테랑이고 유치원 유아교육 1회 졸업생이니까 이분을 모셔서 이렇게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끌어가야 되겠다고 이제 학교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초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뭐였냐면 교사로 머무르지 않고 교사를 좀 하다가 앞으로 요 파트에 장학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때 장학사가 될 수 있다라고 청빙을 한 거예요. 네. 어머니께서 처음에 갔을 때는 아버지가 반대하셔서 no 했어요. 몇 번은 no.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남편이 너무 반대하고 이 유치원을 계속 경영하겠습니다. 했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청빙을 하고 또 이렇게 되면 사립 유치원은 문을 닫게 되고 공립이 더 싸기 때문에 공립으로 못 가기 때문에 간 거예요. 사립 문을 닫고. 그랬는데 그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훌륭한 장학사가 되셔서 네, 되셨어요. 그래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 말하고 선포하고 두 분이서 말하고 선포하고 하던 것들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물론 좀 소박한 포지션이지만 제가 어릴 때 바라봤던 모습에서는 그 평범함이 아닌 좀 돈키호테적인 이상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상록수에 나온 이상주의자들처럼 그랬는데 그걸 이루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냐면 꿈은 선포하고 달아올리고 달려가야지만 이루어진다는 걸 교육이 된 거예요, 제게. 근데 제가 할게요, 못할게요? 저도 했어요. 저도 어떻게 했냐면은요, 저도, 엄마가 그렇게 저는 너무, 밖으로만 이렇게 교육 쪽으로만 밖으로 돌고, 이제 가정적인, 그 시대에는 현모양처처럼 이렇게 가정에서 거하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뭐 이런 포지션의 엄마들이 많았는데, 엄마가 그렇게 선구자적으로 나가시니까 저는 어떤 꿈을 가졌냐면 난 꼭 현모양처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 그 꿈이 되게 소박하죠. 근데 제가 그게 가장 인생에서 가장 큰 꿈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잘 내조하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현모양처가 될 거야 했는데 제가 했어요. 했고 그리고 또 제가 그거는 부수적이고 뭐 현모양처 누구나 자기 기준이가 다 하는 거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 기준에서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이룬 꿈은 제가 이렇게 꿈을 꿨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떠나가서 좀 외곽지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살다가 이제 서울로 갔다가 또 더 넓은 곳으로 갔다가 외국으로 가야겠다. 이런 꿈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꿈을 이루어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그리던 집이 있었어요. 제가. 네. 어릴 때는 유치원을 경영했기 때문에 너무 큰 집에 살아서 큰 집에 대한 그 질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소박하게 사는 집을 참 좋아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뭐 신혼을 시작하고 뭐 이렇게 살면서 난 정말 결혼 생활이 행복이 가득한 집이 되어서 행복한 냄새가 솔솔솔솔솔솔 나게 살 거야 했는데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이제 두 번째 꿈이 뭐였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외국에 나가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에서 산 빨강머리 앵과 같이 그런 집에서 살면서 동화를 쓰는 게 제 꿈이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소박하고 신기하죠? 엉뚱하죠? 근데 그 꿈이 제게 이루어졌어요. 네. 물론 돈이 많으시고 부자이신 분들은 이 꿈이 쉬워요. 그냥 투자이민에서 머니를 그 정부에 내고요. 그냥 투자이민 뭐 1억 이렇게 내고 뭐 1억 2억 8천 뭐 이렇게 내고 탁 투자이민 하면 돼요. 그때 당시의 돈으로. 그렇지만 지금 한 뭐 7억, 8억, 10억 정도 되겠죠. 지금 투자이민은.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소박한 남편의 직장이었거든요. 소박한 직장이었고 월급쟁이였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외국으로 오는 방법은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여기 와서 정착하신 분들은 거의 투자이민이시고요. 어, 저희 케이스 같이 이렇게 와서 영주권을 받고 이렇게 정착하신 분들이 잘 없고요. 굉장히 힘든 때였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기도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좀 쉽게 이루었지만 일단 꿈을 꾸었고 결론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왔고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디테일하게 퓨 이렇게 이렇게 그림 이미지를 가지고 그 붙여놓고 캡처해두고 컴퓨터에다가 이미지를 계속 올려놓고 바라보면서 계속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도록 이루었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변에서 안 될 거야. 뜬구름 제가 어릴 때 아빠, 엄마를 본 것처럼 뜬구름 잡는 돈키호테 같다. 이상주의다. 현실적이지 못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루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네. 각오 얘기해라. 각오 얘기하고, 어, 일단 가기 전에 얘기하지 말고 일단 각오 얘기해라. 막 이러고, 또, 아무튼 돌아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게 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신앙 블로그였거든요. 블로그를 하고 있었는데, 그 블로그에 기록이 쫙 다 있어요. 제가 꿈꾸고 캡처해두고 그 블로그에 오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쉐어했던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막 이렇게 미리 선포했던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들이 정인이에요. 너무 신기하고요.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까 제가 꿈을 다 이루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앞으로도 더 이룰 꿈들이 제게는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꿈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것도 돼요. 이거. 지금 제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저도 동화를 만들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삶을 쉬어야 하는 거, 이것도 제 꿈이었어요. 이거 작은 방송국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행복 방송국이에요. 제 이야기가 너무 잡다하고, 너무 장황하고, 뭐야?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시작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결론이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마인드가 엄마 아빠가 그렇게 생활하시면서 불행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볼 때. 저희 주변에 사람들이 엄마 아빠의 형제들이 모두 다 잘 살았어요. 그 시대에. 네. 하이 레벨 10%에 드는 분들이었거든요. 왜냐, 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그리고 엑스레이 그 전문의, 뭐 의사, 그 시대에 굉장했어요. 최초의 엑스레이 의사였어요. 작은 아버지가. 그리고 뭐, 이렇게 굉장히 쟁쟁한 사업가, 뭐 굉장히 쟁쟁한 분들로 구성원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 형제, 아버지, 엄마, 형제들이. 그래서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그들 집에 놀러를 가서 바라보면서 친척집이니까 가죠. 가서 바라보면 우리 집처럼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집은 좀 소박하지만 유치원을 경영하지만 좀 엄마 아빠가 가끔 다투기는 하지만
늘 의견이 충돌되고 뭐 안 맞춰준다고 소리가 아버지 소리가 높아지고 막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그 나름 안에서의 그 소박한 행복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교육자고 이러시니까 우리의 눈높이에 맞도록 항상 맞춰주시고 뭐 이렇게 뭐 그 시대에 생일이 되면은요 생일 이벤트도 해주시고 이렇게 눈높이에 맞도록 말을 풀어주시고 놀아주시고 뭐 이렇게 선물을 주시고 아니면 이렇게 하여튼 눈높이에 맞았어요. 그래서 그 행복감이 절기절기마다 새록새록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행복감이. 근데 그 행복감이 없는 너무나 부유하고 괜찮은 집인데도 그 행복감이 없는 그런 집을 방문하면서 부만 있으면 이 부의 한계가 여기서 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네, 거기서 좀 더 행복하고 거기서 좀 더 누리면서 거기서 더 기뻐했더라면 더 많은 부로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는요, 여러분. 행복의 추월 자선을 계속하고 가다 보면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설레이고 기대하고 하루하루를 그리고 내가 이룰 꿈들을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스냅첩해서 올려놓고 계속 이미지화하고 형상화한다면 여러분 아이들의 꿈과 여러분의 꿈과 그 꿈들이 하나하나씩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 더 이루어지고 찰흙놀이 하듯이 요만한 자력에서 조금 더 붙여지고 조금 더 붙여지고 조금 더 붙여지고 행복하면서 조금 더 붙여지고 설레이고 행복하면서 조금 더 붙여지고 해서 이렇게 형상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돌아보니까 내 꿈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네. 내 아이의 꿈, 내 꿈,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런 걸 여러분이 체험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소박함에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누리는 그 작은 소소한 행복들을 놓치지 않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꿈을 먼저 바라보세요. 이룰 것들을 바라보시고 행복한 것들을 먼저 묵상하시고 그 지금 내게 주어지어 있는 힘들고 눌리고 부정적이고 안 될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이런 것들을 착 잘라내시고 털어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속히 꿈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기쁘고 행복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들은.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는 거 오늘 하루만 주어졌다고 생각하시고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 하루만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가득 행복으로 채우셔서 기쁘게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의 하루는 또 달라져요. 네. 복리이자처럼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행복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부의 추월 차선을 타서 한꺼번에 불을 막 누리고 물질을 막 누리면서 막 쓰면서 행복하게 될 거야 라는 이렇게 상상을 조금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내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을 하나씩 주워 담고 보석을 주워 담고 하다 보면 그 어느 시점에서 그 담았던 보석들이 팍 터지면서요. 나한테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샥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명예를 누리려고 노력하시지도 마시고요. 너무 부를 가지시려고 막 목표를 올리고 막 하시지도 마시고요. 내가 가진 거에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거에 있어서 혹을 조금씩 붙여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너무 장황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것들이, 환경들이 눌려올 때, 여러분들이 탁 가이지를 하셔서, 우리 집은 너무 안 되고 안 돼. 계속 망하는 안 되는 대를 이어서 안 되는 집안이고 그런 말 있잖아요. 왜 개천에서 욕난다고.
계속 개천이야, 실개천이야. 이 실개천에서 나는 넓은 바다가 언제 될지 몰라. 난 절대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 마시고요. 요즘은 개천에서 용 안 나거든요. 개천을 넓히셔야 용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천을 넓히시려면 우리 아이들 환경을 넓은 바다로 보내야겠다가 아니고요. 내 마인드를 일단 바다로 만드셔야 돼요. 지금 개천이 지연정.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처럼 지금은 오솔길이지만 이 길을 확장해서 고속도로처럼 빵 2차선을 뚫어서 좌우로 차가 다니게 할 거야 라는 마인드부터 바꾸셔야지만 그걸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계속 설레이고 기대하고 기대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기뻤겠죠? 뭐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을 하지만 본인은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꿈이 있고 이룰 것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걸 묵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하고 말 거야, 이러고 말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꿈이 있는 사람은 항상 행복하고요. 그 꿈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네. 걸어 놓으시고요. 계속 묵상하시고 그 방향으로 끌고 가시면 내 뇌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소프트웨어가 그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10개의 줄이 있다면 하나의 줄로 이렇게 한 차선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와, 오늘 이야기가 너무너무 길고 장황하다, 그죠? 일단 제가 제 개인사까지 다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걸 나중에 책으로 쓸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공개를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선 첫 번째 뭘 해야 되나 하면은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버리시고,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캡처를 하시든지, 노트를 하시든지 해서 쓰세요. 쓰셔서 붙여 놓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셔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보석 줍기를 해야 돼요. 행복 줍기. 네. 지금 오늘의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감사한 것들, 행복한 것들, 작은 것들. 오늘 내가 뭐 컵을 하나 샀다. 행복해. 적으세요. 오늘 컵을 샀는데 너무 행복해. 아니, 캡처하세요. 캡처. 캡처를 하시든지 뭐 이렇게 하시고, 내 아이가 오늘 이런 행동을 해서 너무 귀여워. 이렇게 쓰세요. 쓰든지 캡처하시든지 해서 행복 바구니를 가득 채워서 묵상을 하시면서 기뻤던 장면들을 계속 내 소프트웨어에다가 넣는 거예요. 넣어서 가득 채워서 빵 터져서 그 축복으로 인해서 내 꿈이 빨리 당겨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이 들어서 나중에 돌아볼 때 자녀를 양육했을 때 그 행복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 경험이에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였어요. 여러분도 그럴지도 몰라요. 얼마나 힘든데 그때가. 아니요.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이 행복한 걸 지금 놓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행복 돌멩이들을, 꿈들을, 행복한 보석들을 다 옹기종기 모아서 다 보관을 하시고요. 끌어당기세요. 꿈을 끌어당기고 행복을 끌어당기고 자선을 계속 타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이렇게 추월하는 차가 탁 쳐들어오기도 하겠죠. 불완전한 안 좋은 일, 사고, 뭐 걱정, 근심 치고 들어오겠죠. 할 때 여러분이 자선을 계속 유지하면서 잘 행복한 자선을 계속 유지하고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부의 차선과 촥 만나면서 여러분은 팍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한 삶과 부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여러분들이 될 거예요. 네, 저는 확신해요. 네, 그러다가 또 살다 보면 또, 좀 불안정한, 항상 사이클은 있으니까 불안정한 곳으로 내려갈지언정 여러분의 행복 차선은 계속 유지돼요. 부의 차선은 좀 떨어져 나가더라도 행복은 터치를 못해요, 부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길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옆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느 날 사라지고, 어느 날 사라지고, 떠나가잖아요. 이 땅을.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 영원히
사는 건 영혼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신 소프트웨어를 잘 이용하셔서 꾸루미 행복을 더 많이 가지셔서 나중에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이 그 뇌가 닫아질 때, 생각 주머니가 닫아질 때, 여러분 영혼만 살아있을 때 리액션이 다 된대요. 죽었다 깬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대요. 그래서 하러 갔던 그 내용들이 다 리액션이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 너무 행복한 스크린들이 많이 천국 같은 스크린들이 많이 지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길게 했는데 이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또 다음에 다시 만나서 한 번 더 삶을 나누고요. 너무 장황하고 별로 도움이 안 돼 하시면 그냥 버리셔도 돼요. 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네, 어쨌든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저 아줌마가 하는 말이 나는 참 공감이 되고 좋아 이러시는 분은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한동안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눌러요. 이렇게, 이렇게 접속은 많이 하시는데, 조회는 하시는데, 듣기는 하시는데 안 누르고 그냥 가시거든요. 저는 소중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찾아오기도 쉽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의 타이틀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제가 체험했던 게 참 많으니까 그 꾸루미들을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이 스필 참 재밌다. 이 이야기 참 재밌다.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분은 굉장한 재물은 아니지만 행복에 대해서 뭔가 좀 아는 것 같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아니면 나 저렇게 나누고 싶다. 공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계속 걸어가도록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땅에 살고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행복한 보금자리에서 머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니 아줌마였어요. 네. 캐나다 지니 아줌마였어요. 다음에 만나요. 네. 안녕.